안녕하십니까.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올린 개인 채무 조정에 대한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7월에 연체전 신속 채무 조정 이렇게 1단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단계가 나누어지진 않지만 연체 전과 연체 30일 지난 2단계와 90일이 지난 3단계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채무 조정을 접수를 하고 5만원을 신보기에 납부를 했습니다.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담당자분께서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 채무 조정에 따른 유의사항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이곳에 모두 있는 것 같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비 및 예납금 납입. 신청비와 예납금의 납입 계좌는 각각 별도의 계좌입니다. 입금하실 때 해당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내기 때문에 신청비 5만원 계좌와 납입비 계좌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소멸시효. 신청은 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며 확정 후 개인 채무 조정 합의서 작성 또는 변제 계획 이행의 경우 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 조정 합의서 체결 이전에 조정 대상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 조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완성 채무로 인해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등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 상환 중단. 우리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 임의로 채무 상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개별 상환 안내를 받은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차량 담보대출,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농자금, 개별 약정, 체결한 채무와 협약 외 채무 등 또는 제외됨을 안내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 조정 신청 기간 중이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정상 변제해야 합니다. 주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폐업 사실로 인하여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라 사고 통지 및 이행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적금 및 보험 관련금,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의 상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및 보증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하여 대출금과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되지 않은 채권에 한해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에게 상당한 예금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정지 및 해지 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은 개인 채무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금융회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보험금 중 입원비, 수술비, 사고 처리비 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권을 행사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입원비, 수술비, 사고 처리비 등의 실제 들어가는 비용 외의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과 상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법적 조치.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취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또는 채무 관련 소송 절차는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전 처분의 해제나 소송 절차의 중단을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통장 사용. 신청 접수와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의 각종 이체, 연결을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통장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장 거래 정지로 인해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본인의 급여 통장은 채무가 없는 채권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채무.
현재 본인의 채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락 채무로 인한 채무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위원회로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1600-55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인 채무 조정 절차 중단.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이 되는 경우 채무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직전 6개월 안에 나의 총 채무 중에 30%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채무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의 총 채무가 1억인데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돈이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후에도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지원 절차가 중단됩니다. 채무 조정의 확정. 채무 조정 신청은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확정됩니다. 다음 기각 및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미체결 등 이후 절차. 신청 후 기각 또는 합의서 미체결의 경우 조정기간 중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임의 경매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송 예정 고지를 받으시면 채권금융회사에 연락하시어 즉시 상환 또는 개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화 수신 철저. 전화를 잘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로부터 수신되는 전화 1600-5500 및 지부에서 안내받은 번호 반드시 받아야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방문. 위원회는 개인 채무조정 확정 시 위원회에 등록된 연락처로 확정 등을 안내드리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CMS 자동이체 신청용 본인의 통장을 지참하고 직접 위원회에 방문하시어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참석하실 경우 가족만이 대리인 자격이 되며 필요한 서류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자동이체 신청용 신청인의 통장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사용.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사용은 개인 채무 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 채무 조정 이후에 모든 개인 신용카드에 대한 정지가 되었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진행사항 문의 및 개인 채무조정제도 안내. 진행사항은 1600-5500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 및 친구 등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안내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장에 제가 앞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 또는 주위에서 이런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빨리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따라 심사 진행 중에도 추가 열람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보이스피싱 주의. 우리 위원회는 지정된 변제금 가상계좌 외 타 계좌로 입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금 타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보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도 많다고 하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인 주의사항. 저의 경우에 주의사항입니다. 사전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기간 중 정상 이자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여야 연체 정보 등이 등재되지 않으므로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한 반송 예정 고지를 받으시면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신청 후 기각
반송, 합의서 미체결, 실효된 경우 각 해당 시점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상이 지나야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전 채무조정 연체 전에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 3개월이 경과해야만 채무조정 신청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초기 월 변제금의 경우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선납의 경우 전액 원금만으로 상환되지 않고 납입 회차별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상환 처리됩니다. 중도 완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하시기 전에 위원회로 납입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채무 조정에 따라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6개월 상환 유예 후 최장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완료한 채무자는 상환 완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신속 채무 조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려, 기각, 합의서 체결, 포기, 효력 상실 등의 경우에는 각각 반려일, 기각일, 합의서 체결 포기일, 효력 상실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 채무 조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반려, 기각, 합의서 체결 포기, 효력 상실 등의 경우에는 각각 반려일, 기각일, 합의서 체결 포기일, 효력 상실일부터 3개월이 경과 후 사전 채무 조정 및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 채무 조정 신청 후 발생한 신규 대출의 원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려일, 기각일, 합의서 체결 포기일, 효력 상실일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청 시 기존 단기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진행 절차 중에는 단기 연체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후 채무 조정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동단기 연체 등록으로 인해 신용평점 등이 변동될 수 있고 또한 신속 채무 조정이 실효되는 경우 최초 신청 당시의 연체 상태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대환 처리할 수 있으며 대환 처리된 경우 대출 정보, 대출 금액, 대출일 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새로 등록된 대출 정보로 인해 신용평점 등의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기본형의 경우 긴급 상환 유예 기간 6개월 동안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또는 유예 종료일에 연체 중인 경우 실효 처리됩니다. 신속 채무 조정 기본형의 경우 이행 중 실효되거나 상환 유예 종료 시 다음 날부터 유예 지원받은 채무에 대해 일시 상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대환 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 이행을 완료할 경우에도 채권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이용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추가형은 상환 유예 이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초기 월 변제금의 경우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추가형은 선납의 경우 전액 원금만으로 상환되지 않고 납입 회차별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상환 처리됩니다. 중도 완제를 원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입금하기 전에 위원회로 납입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채무 신청한 주 채무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부채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로 연락을 빨리 하셔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의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복잡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표 번호로 인해서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저도 심적으로 힘듦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제 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움직이고 알아보고 신청하고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 채무 조정에 대한 안내문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선물 같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